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양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출발했지만 결국에 낙폭을 깊게 키워나가면서 코스피는 1% 넘게 그리고 코스닥은 2% 넘게 하락했는데요. 그 중심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에서 계속해서 매도세를 더 많이 나타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나름대로 선방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4거래일 만에 일제히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2,300포인트 선이 깨트려지는 모습까지 나타나면서 2,277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 증시의 바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력한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2,300포인트 선을 이탈했기 때문인데요. 이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집중해서 어떠한 종목들을 눈여겨봤을지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한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들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 한미반도체, 카카오, 그리고 SOL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2차전지 종목들 많이 팔았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어제 5% 넘게 하락했는데요. 4.97% 하락한 41만 1,500원을 터치했습니다. 또 셀업체들 중에서는 LG화학을 가장 많이 매도했는데 LG화학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 44만 원 선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 2차 전지주들뿐만 아니라 반도체주들에서도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이 바로 이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7% 넘게 급락했습니다. 7.89% 하락한 52,500원을 기록했고요. 또 카카오에서도 추가적인 하락률이 나타났는데 그 중심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있었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국제 유가에 영향을 받는 SOL 4.73% 하락한 66,4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코스피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했던 5가지 종목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에 집중해서 어떠한 종목들을 매도했을지 살펴봤는데요. 이오테크닉스, 두산테스나, SM, HPSP와 유진테크를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이 반도체 종목이라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 이오테크닉스가 4.72%, 두산테스나가 5.89%, HPSP가 8.52%, 유진테크가 5.93% 하락했습니다. 또 엔터주들 쪽에서도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SM이었습니다. SM이 2.89% 하락하면서 10만 원 초반 부근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10만 8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했던 종목군들 10가지 종목군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슈 브리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서 우선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 같은 2차 전지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됐습니다. 우선 그 중심엔 테슬라의 주가가 있었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기준 테슬라의 주가가 5% 가까이 하락하면서 200달러 선을 밑돌았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5개월 만에 100달러 선으로 주저앉으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트리거로 작용이 됐는데요. 배터리 공급업체인 파나소닉이 일본 내 생산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투자 심리가 흔들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업체인 파나소닉이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로 배터리 생산을 축소했다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악재로 작용이 된 거고요. 또 전기차에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기업인 온세미컨덕터가 실망스러운 4분기 실적 전망을 제공했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무너져 내렸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최근 이 약세장 시장 속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10거래 연속으로 매수했던 종목인데 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11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주가도 이렇게 맥을 못 추리고 5% 가까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차전지주들이 최근에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시가총액이 포스코홀딩스의 경우 지난 7월 고점 대비 47조 원가량 증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스코 그룹주들을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7월 말에 정점을 찍고 배터리 수요 둔화 전망으로 시작된 2차 전지주를 향한 우려감이 포스코 그룹의 주가를 끌어내렸고요. 포스코 그룹의 상장사 6곳의 시가총액은 30일 기준 74조 7,170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가장 피크를 찍었던 지난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포스코 그룹의 시가총액은 12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세 달여 만에 47조 6,871억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부진한 성적에 비관론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3분기 포스코홀딩스의 2차전지 등 친환경 미래 소재 사업 같은 경우 매출액의 경우 1조 3,130억 원을 달성했지만 영업 적자로 돌아섰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이 상승에 제약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포스코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4.6% 줄어들었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되고 있는 겁니다. 또 내부적인 악재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노조는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이 파업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도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부담감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매크로적인 환경 자체가 2차 전지주들을 향해서 녹록지만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 면밀하게 파악해 보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LG화학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요. LG화학의 경우 올해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6% 줄어들면서 8,60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의 경우 3.5% 감소하는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지난해보다 실적이 떨어졌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회복세를 보였고 증권가의 전망치보다도 11.46%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앞서서 전달드렸던 2차 전지주를 향한 녹록지 않은 환경이 우선적으로 꼽힐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적을 보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을 우려스럽게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 공제의 영향이 컸고 그리고 나머지 부문의 실적은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덕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를 바라볼 때 어떠한 부분에 기대를 걸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 고려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한 가운데 반도체 종목군들에서도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한미 반도체부터 유진테크까지 일제히 4%에서 8%대까지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와 중국 기업 간의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공급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된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중국 기업들로부터 선주문 받은 내년 반도체 물량이 약 50억 달러 가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국 수출용 칩 수출길까지 막히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을 막으면서 중국의 AI 발전 속도도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첨단 칩 제한으로 인해 중국의 AI 발전은 느려질 것이라며
중국 기업이 자체 생산한 칩을 대안책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꺾이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 하나였는데 어제 기관 투자자들이 10일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52,500원에 형성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종목으로 국제 유가에 영향을 받는 S5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오일을 비롯해서 에너지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받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S-오일이 4.73% 하락한 66,400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급등을 했던 이 국제 유가가 어제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이팔 전쟁이 확전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그 우려감에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공행진하던 국제 유가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제 유가가 또 한 번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중심엔 이제 유럽과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 성장률이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요가 예상했던 것만큼 폭발적이진 않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에서도 PMI 지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중국에서의 수요 또한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는 최근 들어 연일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제 81달러 선, 80달러 이 초반 부근까지 밀려났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어제도 S-오일 4.73%가량 조정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내 증시 수급 특징을 함께 분석해 봤는데요. 어제 잘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너무 낙폭이 깊어져서 지금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한 특징 종목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 삼성물산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어떤 주가 상승 여력이나 어떤 시장 대비가 강한 모습 봤을 때, 역시 3분기 실적이 시장 대비해서 높게 나왔죠. 원래 그 전에 컨센서스가 3분기 영업이익이 한 7,300억 정도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거의 이제 1,000억 가까이 8,304억을 기록했는데, 이런 주요 요인은 사업 부분, 대부분의 사업 부분이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죠. 건설 쪽은 작년 대비해서 이 수익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건설 경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에 있어서 예상치가 좀 낮았었는데 그것보다 선방했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상사, 또 패션, 레저, 식음료 같은 전 사업 부분 쪽에서의 고른 성장으로 갔던 상황에서 이런 2분기 호실적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사 부분 쪽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어떤 매출액을 좀 간소했지만 이 사업부 쪽에서의 구조조정 효과가 분명히 영업이익 쪽으로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패션 쪽 같은 경우에도 이 수입 브랜드나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온 상황이 3분기가 약간 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높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설 쪽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그리고 해외 사업장 모두 이 경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삼성물산 특유의 어떤 고객사죠. 이 삼성전자 쪽에서의 그 하이테크 쪽에서의 수주나 이런 부분이 이 시장을 견조한 수주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삼성물산에 대한 기대감을 다른 지금 현재 건설업종 안에서는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 17만 원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3분기 영업이익에서 큰 성장세를 보여준 삼성물산을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해보면서 오늘 본장에서 힌트가 될 만한 이슈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한국알콜, 우리바이오, KCC건설, 퀄리타스 반도체, 유나이티드 제약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먼저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의
특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특별한 테마로 묶이는 종목들은 없었습니다. 개별적인 호재 이슈를 들고 오거나 아니면 기존의 주가를 상승시켰던 모멘텀이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알콜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계약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리바이오와 퀄리타스 반도체 특별한 호재 소식 없이도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는 점 전해드리고요.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유나이티드 제약부터 3분기 호실적에 대해서 공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7%, 영업이익이 27%의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3.65% 상승하며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150원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며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우리바이오와 퀄리타스 반도체는 특별한 호재 소식 없이도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이 두 종목은 최근에 각각 우리바이오는 미국 쪽에서 의료용 대마가 최초로 허용 판매가 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의 상승 랠리를 받았던 종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6%대 강세를 보였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는 신규 상장한 종목이었는데 다시 한번 신규 상장 종목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4%대 강세로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알콜 첫 번째 특징주로 짚어보시죠. 네, 한국알콜은 본장에서는 4%대 하락하면서 1,200원의 종가를 형성한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10% 상한가를 꽉 채워내면서 11,22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같은 강세 요인은 2차 전지 관련 공급 계약의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한국알콜은 장마감 이후에 2차 전지 전해액 6기 용매용 고순도 에탄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공시에 따르면 공급 규모는 2,698억 원이었고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6%가량에 해당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52%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달하는 규모로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다만 계약 상대 기업은 상대 기업의 비밀 요청 때문에 국내 석유화학 제조기업 정도로만 알려졌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로 마감한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위니아가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9.99% 하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메가엠드를 필두로 해서 어제는 시간의 거래에서 다수의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뷰티스킨과 코스나인 지금 이렇게 이어서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 외에도 다수의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어제 본장에서는 소비 섹터로 묶이면서 강하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중에서도 화장품 가격의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매수세가 상당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뷰티스킨과 코스나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며 종가를 형성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에코플라스틱 특별한 이슈 없이도 이렇게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하한가로 마감한 위니아만 특별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니아 함께 살펴보시죠. 위니아는 본장에서는 오히려 29.94%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402원의 종가를 형성한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시 한번 하한가로 거래를 마치면서 1,262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장마감 이후에 두 가지 악재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먼저 장마감 이후 4시경쯤에 최근 주가 급등과 관련해서 오늘 하루 동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는 예고 공시가 올라오면서 1차적으로 매도세가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5시쯤에 또 추가적인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부도 소식이었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위니아는 회사가 발행한 만기 어음이 부도가 났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도 금액이 57억 원 규모라고 하고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채무 연장과 변제를 할 수 없어서 결제가 결국 미이행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에 부도 소식을 전하면서 추가적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동안 특별한 이슈 없이도 3연상을 갔었던 위니아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로 종가를 이렇게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로 마감한 종목들까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을 통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살펴볼 수 있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까요?
SNU를 한번 좀 봐야 될 텐데요. 오랜만에 이제 AR, VR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관심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특히 SNU 같은 경우에는 이 AR, VR 쪽에서 밸류 체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시장에서의 마이크로 OLED, 이 증착 장비에 대한 수주가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SNU 같은 경우에도 이제 RGB, 마이크로 쪽에서의 이 OLED 증착 장비 쪽에서는 이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많이 글로벌적으로도 이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 수주에 대한 얘기가 좀 계속적으로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퀄컴 또 구글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 쪽도 이 차세대 XR 폼팩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이 삼성 이 글로벌 대기업들의 이 투자 소식이 계속 좀 들려지면서 이 SNU에 대한 이 증착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실적도 이 부분을 받쳐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SNU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올해 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100% 가까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재 추세라고 한다면은 올해 영업이익은 120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주가 수준은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이 삼성향 쪽에서의 마이크로 OLED 증착 장비 수주가 계속해서 좀 얘기가 들려준다고 한다면은 주가에 대한 탄력성은 오히려 더욱더 높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SNU가 2차 전지 쪽과 그동안 연결이 되면서 주가 좀 차익 시장에 노출이 좀 됐었는데, 이 다른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이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SNU의 이 주가 현재 수준에서는 매수가 좀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SNU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NU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테마로 묶이면서 그동안 주가가 조금은 조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성웅 차장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으로는 영업이익 측면이나 아니면 투자 모멘텀으로 봤을 때 SNU의 주가 흐름은 지금 저점 부근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면서 오늘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던 10월 한 달장 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1월 첫 거래일인데요. 11월만큼은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내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11월인 만큼 1+1 수익률을 꼭 내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